대표님 새해 복 많이 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 네, 네네. 오늘 그 눈이 좀 많이 왔는데 네네. 역시 사륜구동인가요? 아우디. 예, 사륜구동입니다. 네. 근데 그걸 실제로 좀 느끼세요? 아우디 그 꽈트로를? 윈터 타이어의 위력인 것 같아요. 아, 네. 예. 우리 겨울 되니까 이제 네네. 꽈트로랑 그 윈터 타이어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좀 많으신 분들 좀 있으신데 이 어. 차 뭐 후기에 앞서서 그 중요성 이런 거 한번 평소에 느끼신 적 있는지. 일단은 제가 타이어는 네. 특히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어. 커버 둘 때도 좀 세게 돌다 보니까 네. 많이 닳더라고요. 음, 이게 제가 사계절용 타이어를 껴봤는데 네. 너무 밀리더라고요. 윈터 타이어를만 껴보다가 사계절용 타보니까 네. 너무 미끌리고 제동도 확실히 떨어지는 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좋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저는 윈터 타이어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겨울에 여름용 타이어를 쓰는 건 무한 도전. 네, 저는 시도 안 네.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아우디 A7 지금 타신 게 3년. 네, 3년 조금 네. 넘었는데 네, 주행거리가. 네, 10만 2천. 야, 연비도 5.8. 이 익숙한 숫자라서. 네네네. 야, 어떠세요? 이제 10만 정도 타시니까. 10만 타니까 점점 타면 탈수록 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족을 못 하다가 이제 만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를 네. 보기도 좀 힘들고 네. 이 차량이 이제 애정이 많이 든 상태죠. 그럼 심한이나 뭐 고질병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법한데 몇 가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네. 제가 차량을 하드하게 운영을 하는 편이어서 네. 아무래도 제 기준 10만이면 다른 분들은 한 13만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추측이지만. 네. 일단은 A7뿐만 아니라 아우디 차량들이 네. 발전기 문제가 있었어요. 네. 발전기 문제가 있어서 네. 근데 아우디 내부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10만 킬로인 걸 떠나서 네. 아우디에서는 그 발전기 문제로 다 시동이 꺼지고 네. 현재 계속 입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10만 킬로 정도 타게 되면 네. 소음도 많아지고 네. 특히 가장 체감되는 거는 이 서스가 스프링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대가 있고 스프링이 있으면 네. 쇼겁쇼거 그런 것들이 노후화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잔 요철을 지날 때라든지 네. 그럴 때는 확실히 충격이 많이 와서 무조건 바꿔야 되는 필수는 아닌데 네네네. 개인이 승차감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게 되면 추천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 그 발전기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원래는 발전기가 네. 잘 고장이 안 나는 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우디에서도 이제 저희 카페 단톡방에서 발전기 때문에 시동이 꺼졌다 라는 그런 이슈가 많이 있길래 네. 제가 혹시나 해서 사설에 물어보니까 이거 한 네. 20만 킬로 돼도 고장 안 난다. 음. 지금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겪어봤거든요. 겪어보니까 네. 일단 시동이 바로 꺼지지는 않았고요. 네. 점점 핸들이 잠기고 근데 고속도로에서 네. 그리고 잠긴 상태에서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거죠. 와. 근데 저는 그런 이슈를 들었기 때문에 네. 핸들이 잠기고 네. 이제 무거워지더라고 점점. 그런 증상이 느껴져가 바로 갓길로 세웠는데 바로 잠겨버리더라고요. 일단 그런 이슈가 아우디 내부에서도 네. 이미 인식이 되어 있고 네. 무상 보증이 제 차는 3년이었거든요. 네. 보통 뭐 이제 출고 연도에 따라 5년도 될 수도 있지만 3년짜리였는데 제가 4년 차 때 네. 고장이 난 거죠. 제가 아우디 센터에 이제 문의를 해보니 네. 해당 부품은 이제 아우디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부품에 한해서 무상 보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무상으로 보증을 받았습니다. 대차도 네. 한 달 정도 받았고요. 그럼 대차는 어떤 것들을 해주셨나요? 아우디 A6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원망스러웠는데. 네. 네네. 근데 아우디 네. A6도 네. 제가 A7이 워낙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네. A6도 탈만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다시 A7을 고치고 나서 타보니까 A6는 안 되겠다 생각이 또 들었죠. 두 번째로 이제 그 서스펜션 변화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 네. 갭 차이가 많이 크더라고요. 네. A6를 처음 탔을 때 네. 왜 이렇게 승차감이 안 좋지? 왜 이렇게 요철을 못 걸러주지? 라고 생각했던 차가 A6였는데 네네. 제 A7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A6가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갭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스만 교체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승차감의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네. 스프링이랑 관련된 마운트 네. 기타 부품들을 다 같이 갈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하부의 암들을 전체 다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한 200, 300 들겠다 생각했는데 암까지 포함하면 거의 800 조금 안 되게 들었습니다. 그거는 비용을 지불을 이제 하셔야 돼요. 네. 센터 가격 기준이고요. 네네. 근데 사설은 이제 부품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센터에서 교체를 했는데 800만 원 다시 교체해라 하면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승차감을 느껴봤기 때문에 고민은 다시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리프트에 한번 띄운 그 사진도 제가 봤는데 일단은 제가 그 발전기 이슈로 인해서 리프트 띄운 적도 있지만 네. 이번에 미션에서 누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350 정도인 것 같아요. 리프트 띄우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센터에서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띄웠었죠. 네.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누유는 브랜드마다 대부분 누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누유가 괜찮게 볼 누유가 있고 네. 냅뒀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더 치명적인 누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거 같은 경우는 네. 좀 치명적일 수 있는 누유다라고 판단이 돼서 네네. 네, 그때 수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한 2번 정도 네. 수리를 해야 됩니다. 한참 남았. 그럴 때마다 네.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좀 아쉬웠던 거는 네. 제 추측으로 여기 부분 고치면 되겠다. 네. 여기 부분 고치면 되겠다라는 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가볍게만 생각했는데 차라리 네. 저는 사설에서 조금씩 고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근데 만약에 비용이 이 정도 들 수도 있다라고 했었으면 네. 수리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고치다 보니까 결국 센터에 가보니 네. 고쳐야 될 게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차량 수리를 하고 싶다, 네. 전문성이 부족하시다라고 느끼신다면 센터에 처음에 가셔서 네. 고장 부위라든지 범위를 미리 파악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차 타시면서 그 파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전에 저 교통사고 났었을 때 근데 그때 한번 가보고는 센터를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설에서 여러 군데 수리해보니까 네. 센터만큼 괜찮은 곳이 없더라고요. 부품값이나 이런 것도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네. 운행하시면서. 부품 일단 제가 차 트렁크 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댐퍼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스프링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거 한 개 교체하는데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 30만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100만 원 되고 네. 그러니까 센터가 이제 부품값이 확실히 비싸더라고요. 대신은 그만큼 만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괜히 사설 갔다 여러 번 가는 것보다 네, 한 번 할 때 맞습니다. 확 좀 제대로 좀 하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 좀 있네요. 진짜. 이번에 이게. 점화 플러그도 교체할 네. 때 원래 코일도 점화 네. 플러그 코일 같이 네. 세트로 교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사설에서 하시는 분이 호환되지 않은 부품을 끼우신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번에 센터에서 네. 코일만 따로 어셈블리로 교체를 했는데 네. 그것도 비용이 한 100 얼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갈 거면 네. 센터를 한번 가보셔서 네. 범위를 좀 파악해 보시고 잘하는 사설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네. 사설을 먼저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보증이 수입차면 보증 기간 이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네네. 확실히 보증 기간 내에 고치는 거랑 넘어서 고치는 거랑은 많이 차이가. 비용적인 측면에서요. 일단 무상 보증일 때는 고칠 게 없더라고요. 네, 고칠 게 없고 안 고장 나서 그런 건가요? 고장 나는 것도 모르겠고 네네네. 기존 신차 컨디션이랑 뭐 큰 차이가 네. 없다 보니까 네. 뭐 고장 나겠나라는 의심도 안 하게 되다가 아, 네. 무상 보증이 다 끝나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네. 다 고장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근데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안 고칠 수도 없고 네. 네네. 무상 보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5년 이걸 막 수입차 브랜드들 많이 강조를 하고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중고차 구매할 때도 보증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 그리고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사실. 그쵸. 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 네. 무상 보증을 연장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무상 보증이 가능한 시기 때 구매를 하신다면 네. 그때 이제 수리 범위를 다 파악하시고 네. 다 수리를 해놓고 네. 연장을 안 하시는 상태에서 추후에 고장나는 데다가 돈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연장하는 것도 비용이 은근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상 보증 기간 내에 네. 다 수리를 한 다음에는 별로 수리할 게 없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 보증 기간 때 뭐 누유가 있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좀 번거롭다 보니까 일부러 안 갔었는데 네. 무상 보증 기간을 좀 잘 활용하신다면 조금 그 이후에도 좀 당분간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 외에 이제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고장이나 이런 서비스 관련해서. 일단은 네. 제가 이게 가솔린 차량이잖아요. 네네. 전 좀 제 차가 10만 킬로 넘었을 때 좀 수리를 한 게 많거든요. 고장 나지 않았어도. 네. 그럼 저는 이제 좀 중고차로 10만 킬로 정도를 되는 걸 구매하시고 싶으시다면 네. 좀 이거는 무조건 갈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체감을 많이 느껴봤는데 예. 일단 서스
서스랑 네. 그리고 하체 암들, 어. 네, 암들이랑 네. 또 이제 점화 플러그랑 코일은 또 세트잖아요. 네네. 그거는 같이 한번 갈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네. 전 차주가 교환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 AS 센터에서 거의 교체를 안 해주다 보니까 네. 네, 보통 대부분 다 이제 엔진 오일만 다시다가 판매하신 네. 엔진 오일만 넣고 운영하시다가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점화 플러그랑 코일은 무조건 교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케미컬 유들을 다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자륜이다 보니까 예. 디퍼 오일이랑 네. 미션 오일 네. 그리고 뭐 엔진 오일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자륜이다 보니까 TC가 있잖아요, 가운데. 네. 네. 거기도 좀 다 교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네. 중고차 처음에 탁 타셨을 때 느낌보다는 네. 너무나도 큰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이제 네네. 타면 타실수록 이제 만족하신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네네. 제가 올해 뵌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네네. 처음 뵀을 때는 반신반의 하셨고 네네. 두 번째 뵀을 때는 만족스럽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의 지금 정점을 찍으셨어요. 아, 너무 그쵸, 만족스럽다. 그쵸. 예, 진짜 너무 이게 이 만족도가 높아가는 이제 차이인 것 같은데 네네. 뭘가 어떤 부분이 그렇게 지금 예. 보시면 여기 네. 보이시나요 혹시? 경고등 뜬 예. 거요. 여기다 상시 경고등이 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한 4개까지 뜰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다. 네.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정말 좀 번거롭고 예민하신 분들은 네. 조금 그러실 수 있는데 네. 이게 너무나도 네.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면 탈수록 네. 일단 이만한 차가 없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이제 이 동급의 차량을 타봐도 이 정도의 컴포트함도 없고 그러니까 좀 승차감 좋은 것들 네. 그런 것도 없고 물론 이제 주행만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하드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할 게 많겠지만 제가 이제 가족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차인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이 다음 차는 과연 어떤 걸 살까? 이런 부분들은 오너랑은 당연히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이 차량에 이제 업그레이드는 안 하고 싶고요. 네. 뭐 CLS 이런 건 타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네. 오히려 한 단계 위에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파나메라 네. 동일한 엔진을 썼지만 이제 브랜드 인지가 높은 네. 파나메라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두 단계 위에 걸 구매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지바겐이라든지 네. 이제 벤츠 S 클래스도 네. 좀 높은 S560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언제 바꿀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4, 5년 더 타고 나서 아마 교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리한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현재까지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미션을 다 뜯어야 돼요. 미션 다 뜯어야 되는데 견적 받아보니까 2,200, 2,300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체 다 교체하는 데가. 어셈블리 말고요. 근데 저는 이제 2,00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1,000만 원 중반까지는 될 것 같은데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한 5년 더 타야죠. 네, 차값의 절반을 수리비로 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